세 번째 섹션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여기서는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 2006년도 컴퓨팅 사고라는 어떤 논문을 통해서 대중화시킨 장본인 지넷 윙은 컴퓨팅 사고의 핵심 구성 요소를 총 9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과서마다 그리고 학자마다 이 9가지 요소를 가지고 줄여서 단순화시키기도 하고요. 더 세분화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4가지 구성 요소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상화, 분해, 패턴 인식, 알고리즘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추상화란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고 중요한 특징만 남겨서 단순화시키는 것을 추상화라고 한다. 분해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작은 단위로 문제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밑에 그림 보세요. 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문제가 커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게 분해시키는 거예요. 분해. 자, 패턴 인식. 주어진 데이터를 특징별로 나누어 의미 있는 패턴이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추상화, 패턴, 그리고 분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면 이제는 구현하는 게 뭐예요? 알고리즘을 만든다. 알고리즘 뒤에는 또 뭘까요? 코딩입니다. 코딩, 프로그래밍. 자, 이 4가지의 핵심 구성 요소에 알아보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2006년도에 컴퓨팅 사고의 논문을 기고하면서 대중화시킨 장본인 지넷 윙은 9가지로 구분해서 핵심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 9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자료 수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료를 분석해야 된다. 분석한 결과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문제 분해, 추상화, 알고리즘, 오토메이션, 시뮬레이션, 병렬화. 자, 이 9가지의 구성 요소로 자, 컴퓨팅 사고가 진행된다. 자, 이 9가지가 지넷 윙이라고 하는 카네기 멜론 대학 지넷 윙이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학자마다, 교재마다 이 9가지를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어떻다고요? 자, 이 9가지로 설명되어 있지 않고요. 4가지로 핵심 구성 요소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추상화, 분해, 패턴, 인식, 그리고 알고리즘까지. 자, 추상화란 뭘까요? 자, 추상화란 세부사항을 제거하여 간결하게 만든 것입니다. 문제에서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제거하고요. 문제 본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추상화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소 그림이 있어요. 자, 이 소 그림을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이렇게 그려도 결국은 소다. 자, 여기는 코뿔소가 있습니다. 코뿔소를 뭘로 다 표현했습니까? 다각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얘는 코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간략화 시켜도 우리가 무엇인지 안다. 그렇죠? 세부사항을 제거하여 간결하게 만든 것을 추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상화란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을 남기고 무시할 것을 걸러내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불필요하게 세부적이고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없애서 간략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추상화는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정말 큰 산으로 볼 것이냐, 그 문제를 불필요한 내용들은 다 걸러내고요. 그 문제의 핵심만 간추리는 것, 그것을 추상화라고 한다고요. 추상화를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고요. 자, 추상화의 여러 가지 사례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서울 지도와 오른쪽에는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자, 서울 지도는요, 자, 구글 맵에서 캡처한 서울 지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하철 노선도는, 자, 서울 가보시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하철 이용을 위해서 많이 보는 지도입니다. 구글 맵에는, 왼쪽에 있는 구글 맵에는, 자, 이 맵을 구글 맵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여기는, 자, 한강이, 자,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도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 요렇게 연한, 회색이 있는 게 지금 한강을 표시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지도에는 한강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자, 요런, 이 작은 간선도로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지도만 보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길들이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지도가 편리하죠. 하지만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 이 지도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울 지도 이것보다는 지하철 노선도가 나와 있는 이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서울의 지도를 지하철 노선도로 추상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간선도로, 어떤 산, 그런 거 불필요한 거 다 빼버리고 지하철에 관련된 정보만 노출시킬 수 있는 추상화. 그렇죠? 자, 다음은, 자, 픽토그램입니다. 픽토그램. 자,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요? 얘는 아이스크림, 얘는 빵에 소시지가 들어가 있는 핫도그, 아니, 햄버거라고 해야 되나요? 얘는 피자 같고요. 햄버거, 얘는 음료, 얘는 커피. 자, 이러한 픽토그램만 봐도 우리가 충분한 의미 전달이 됩니다. 네온사인이나 간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픽토그램들이죠.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과 같은 글자는 멀리서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음식을 추상화해 놓은 간판은 어디서든지 무엇을 팔고 있는 가게인지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추상화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여 문제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오른쪽에도 자, 스포츠 종류에 관련된 픽토그램들입니다. 자, 의미 전달들 다 되시죠? 자, 다음은 경고 표지판입니다. 뭐 픽토그램과 매우 유사한 그런 기능들이죠. 자, 안전벨트를 매세요. 자, 안전벨트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있는 경고판이고요. 자, 여기는 엑시트, 자, 비상글을 알려주고 있는 표지판. 소화기. 자, 금연하세요. 자, 급류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자, 여러가지 경고 표지판들입니다. 자, 다음은 뭔가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극장을 가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극장에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이 비상대피 안내라는 이 지도를 소개하죠. 자, 화재가 났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위치는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출입구를 이용하세요.
자, 이렇게 보니까 되게 간단해요. 그쵸? 건물 안에서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피 방법을 알려주는 비상 대피 안내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만 담고 있습니다. 꼭 여기서 꼭 필요한 정보가 뭐예요? 건물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비상구의 위치, 그리고 대피 방향,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위치. 그쵸? 자, 이러한 필요한 정보들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비상대피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이용해도 비상시 발생했을 때 나는 현재 내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예입니다. 자, 이번에는 약도입니다. 약도. 자,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약도 많이 그려주시잖아요. 자, 집에서 도서관 가는 길은 자, 1번이라는 길, 2번 길, 3번 길, 뭐 그 이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즉, 자, 우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길에서 서울까지 갈 건데 서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고속도로, 기차, 뭐 대중화 어떤 교통을 이용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면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집은 여기 있고요. 도서관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도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경로와 소요시간을 표시했더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그것을 가지고 경로와 소요시간을 추상화한 지도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집이 여기 있고요. 도서관이 여기 있습니다. 집에서 도서관을 갈 수 있는 방법이 공원을 거쳐서 자,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데 자, 예를 들어서 6분. 자, 공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8분. 자, 그러면은 집에서 이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되면 총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이에요? 14분입니다. 그쵸? 자, 우체국 지나서 한번 가볼까요? 자, 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체국까지 가는데 10분. 우체국에서 도서관 가는데 5분. 모두 합치면 15분. 자, 집에서 학교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도서관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7분, 6분, 8분, 14분, 토탈 21분이 걸리네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어디예요? 6분, 8분, 14분짜리입니다. 이것도 있네요. 집에서 공원으로 가는데 6분, 공원에서 수영장을 거쳐서 가는데 3분, 수영장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3분. 좀 몇 분이에요? 6분, 9분, 12분이네. 내가 제일 짧네. 그쵸? 그러면 우리 길을 알려주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가장 빠른 어떤 경로로 알려달라고 하게 되면 집에서 공원을 거쳤다가 수영장 거쳤다가 도서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줄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주는 그런 기법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자, 지넷잉 박사는 우리가 어떤 요소를 강조하고 어떤 요소를 무시할 것인지 결정하는 추상화는 컴퓨팅 사고의 가장 베이스,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추상화가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decomposition, 분해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기 쉬운 간단한 문제로 나누는 것, 이것을 분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즉, 큰 문제를 여러 개 작은 문제로 분해시키다 보면
오히려 문제 해결이 쉽다라는 거죠. 자, 여기 짜장면 만들기 예제가 있습니다. 짜장면은 크게 구분하면 짜장 만들기, 이제 소스 만들어야죠. 그리고 자, 면을 삶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자, 소스를 만드는 방법, 고기를 볶는다, 양파를 볶는다, 짜장을 넣어서 익힌다. 자, 면 삶기는 물을 끓인다, 면을 삶는다, 면을 헹군다. 이 모든 과정을 합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자, 이런 짜장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쵸? 그럼 우리는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부터 시작해요? 자, 이런 작은 분해가 된 문제 하나씩 처리하게 되면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고, 자, 이 그룹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프로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분해의 예입니다. 자,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미장공이 가로 3m, 세로 2m의 벽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 10cm의 타일을 붙이려고 합니다. 몇 장의 타일과 몇 그램의 본드가 필요할까요? 타일 한 장을 붙이기 위해서 1g의 본드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로 3m, 세로 2m 벽에 10cm의 타일을 붙이기 위해서 총 몇 g의 본드가 필요하다? 자, 3m 곱하기 2m, 그것을 풀어쓰게 되면 자, 600장의 타일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10cm 타일을 붙이려고 할 때 몇 g의 본드가 필요하다? 1g의 본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600장에 총 600 곱하기 1g이 되겠지. 그럼 총 600g의 본드를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이 큰 구조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이 공사를 해야 되는 큰 구조를 잘게 잘라서 계산하게 되면, 분해를 통해서 계산하게 되면 계산값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분해입니다. 분해 또 다른 예고요. 컴퓨터에서 전체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해하여 해결한 후 해결된 작은 문제를 결합하여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분할 정복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8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에서부터 21까지의 숫자가 있고요. 이 숫자 안에 16이 있는지 찾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방법이죠. 자, 이 8개의 숫자에 16이 있는지 빨리 찾는 방법은 자, 이진 탐색이 있습니다. 즉, 자, 이 숫자의 절반을 딱 잘라서, 자, 이 중에 16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중에 16이 있습니까? 자, 다시. 자, 총 8개의 숫자에 16이 들어있다. 그러면 8개의 숫자에서 반을 딱 자릅니다. 반을 잘라서, 먼저, 자, 이진 탐색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렬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정렬을. 자, 그래서 1부터 21까지, 자, 오름차순 순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반을 딱 자릅니다. 반을 딱 자라서, 자, 이 8이 16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8은 16보다 작아요. 즉, 16은 8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8보다 작은 숫자들은 버리게 되고, 8보다 큰 이 나머지 4개의 숫자에서 또 다시 한번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4개의 숫자에서 다시, 자, 반을 자릅니다. 자, 반을 잘라서, 자, 예를 들어 19. 자, 19는 16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16은 19보다 작죠. 그래서 19보다 작은 수, 자, 이 두 가지 숫자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자, 16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 나가는 방법이 이진법, 이진 탐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딱 반으로 나눠서 그 안에 있습니까? 없으면 오른쪽 걸 선택. 이 오른쪽에서도 반을 또 나눠서 크냐 작으느냐 비교한 다음에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방식을 우리는 이진법, 이진 탐색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패턴 인식입니다. 자, 추상화 및 분해를 한 후 데이터를 특징별로 나누어 유사한 문제 해결 방식이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을 패턴 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 혹은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인데요. 자, 우리가 이 강의자로 처음 시작할 때, 자, 제가 퀴즈 하나 드렸죠. 자, 그것도 분명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움직이는 사람을 가정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서 있는 것과 달리 사람이 걷는 것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죠. 사람이 서 있는 것과 달리 걷는다. 걷는 거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오른발이 나가면 왼팔이 뒤로 가고요.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 오른팔이 뒤로 간다라는 뭐가 있다? 패턴이 있다. 문제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패턴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턴. 자, RGB는 빛의 패턴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고요. 빛의 삼원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자, 모두 합쳐서 RGB라고 하는데요. RGB라고 하는데. 자, 빛의 삼원색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RGB 255, 255, 255. 자, 이것은 뭐냐면 빨간색의 색상이 255. 자, 0에서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255 꽉 찼다는 얘기예요. 자, 얘도 빨간색. 자, 레드. 자, 레드가 빨간색. 자, 여기는 그린. 자,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RGB의 조합이 있는데, 여기는 맨 앞에는, 자, 레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린, 블루. 자, 이것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한다고. RGB 255, 255, 255. 즉, 자, 이 레드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0에서부터 255라는 숫자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255 끝까지 갔다는 얘기는 여기가 완전한 빨간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린, 블루. 그래서 자, 이 세 가지 색상이 레드도 255, 그린도 255, 블루도 255다. 그럼 이 색상은 여기처럼 흰색이다라는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RGB의 조합에 따라서 빛의 삼원색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16만 가지 이상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RGB 255, 255, 255를 하게 되면 흰색을 나타내주고요. RGB 000 하게 되면, 자, 검은색으로 출력되는 겁니다. 검은색. 자,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자, 사람 눈동자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 픽셀 단위로 나눠보면, 자, 즉, 픽셀, 자, 점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이 점들이 모여서 사진이 되고, 사진을 빨리게 두면 이제 동영상이 되는 건데, 이 각각의 점들은 빛의 삼원색으로 지금 다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빛의 삼원색. RGB, RGB, RGB. 그것에 들어가 있는 이 코드 값에 따라서, 색상 값에 따라서, 자, 어디는 검정색, 어디는 흰색, 어디는 연한 빨간색, 그 색상이 표현된다라는 거죠. 아, RGB에도 패턴이 있구나. 색상을 표현하는 빛의 삼원색을 통해서 레드, 그린, 블루, 자, 이 세 가지 색상을 통해서 16만 가지 이상의 색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코드 값을 집어넣을 수 있겠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학에서의 대표적인 패턴 뭐가 있습니까? 수열 있죠, 수열. 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자, 세 번째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왜 3이 나왔을까요? 이 3은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게 3입니다. 자, 이 5는 2와 3을 더하면 5가 되고요. 8은 3과 5를 더하면 8입니다. 아, 이런 패턴이 있는 거네. 앞에 두 가지의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의 결과값을 표현해주는 이런 수열의 패턴이 있구나. 수열이 이런 거구나. 자, 그럼 여기 x에는 무슨 값이 들어가요? 앞에 있는 숫자 21과 34를 더하면 여기 값이 되겠죠? 값은 54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 찾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어느 식당에 한 달 방문자 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자, 이 숫자만 보면 여러분들 너무 복잡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자, 위 데이터에 요일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날이 언제라는 거 알 수 있다. 즉 여기 앞에서부터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일. 여기서 일주일 끝.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기서 일주일. 그래서 요일을 표시하게 되면 일요일 날이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는구나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은 이 날만 필요한 의자를 채우면 되겠네. 이 날만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빨리 회전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찾으면 되겠네. 그쵸? 이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자, 알고리즘. 자, 우리 책의 알고리즘 챕터 3장에는 알고리즘 간단한 그 기본 개념만 소개하고 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챕터 4장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은 알고리즘 개념만 이해하겠습니다. 추상화, 분해, 패턴 인식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다면 뭘 해야 된다?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된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은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일련의 절차 그리고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로 표현한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얘는 무슨 그림일까요? 라면 끓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라면 봉지를 뜯다 보면 라면 봉지에 라면 끓이는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절차죠. 라면은 물을 냄비에 담아서 물을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면을 집어넣고요. 스프를 넣고요. 익으면 먹으면 됩니다. 뭡니까? 다 절차잖아. 순서잖아. 얘가 알고리즘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햄버거를 만듭니다. 햄버거에는 빵이 있어야 되고요. 패티가 있어야 되고요. 토마토가 있어야 되고요. 양상추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정해진 순서대로 쌓아서 햄버거가 만들어지면 걔가 알고리즘이라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자,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플로우 차트, 순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의사 코드도 있고요. 자연어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즉 코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플로우 차트, 순서도예요. 순서도에 의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한 겁니다. 얘가 순서도예요. 자, 시작합니다. 잇몸 일으키기 10번 했나요? 했습니다. 예. 자, 여기가 yes일 때 10회 끝 라고 이야기를 해라. 10번 안 했어? 그러면은 잇몸 일으키기 1회부터 다시 실시해라. 그래서 이 정해진 이런 도형, 마름모, 사각형, 자, 이런 도형의 규칙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나중에 코딩할 때 이것은 어떤 기능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챕터 4장의 알고리즘을 좀 더 정확하게 다양한 예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3장의 내용,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컴퓨팅 사고의 핵심 구성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추상화, 분해, 패턴 인식, 알고리즘. 자, 이 4가지는 반드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